선생님, 요번에 낙찰 받은 거는 네. 몇 번 폐차라고 낙찰을 받은 건가요? 한 20번 넘게 폐차한 것 같아요. 이번에도 20번 넘게 폐차를 하신 건가요? 네. 그러면 선생님의 폐차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욕심도 좀 부렸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약간 운이 안 따라줬던 것 같습니다. 제 운의 흐름이 네. 안 따라줬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경매할 때. 네. 그러면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나요? 선생님이 가치를 네. 현장 조사를 잘 못해서 폐차를 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것도 있는 것 같은 게 제가 좀 남들이 봐도 좋은 물건을 제가 좀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고 싶은 마음에 네, 운 좋으면은 받겠지라는 생각으로 들어간 게 여러 번 돼가지고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폐차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 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현장 조사를 잘못했다기보다 네. 이거잖아요. 1억 5천짜리의 시세가 형성이 돼 있는데 네. 나는 1억 2천, 1억 원에 받고 싶은 거잖아요. 네네. 내가 그 부동산의 가치를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네. 근데 알지만 조금 더 싸게 받고 싶은 그거잖아요. 네. 마음이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폐차를 했다고 생각은 해요. 네네. 근데 그 빌라의 가치도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높게 받아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시세보다 훨씬 높게. 네,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미납된 것도 꽤 많죠. 네. 그리고 제가 2순위로 폐차한 것도 정말 많은데 그 낙찰 받은 사람들 낙찰가를 보면은 네. 저 가격에 받아가면은 과연 돈이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좀 많았습니다. 네. 그 분들은 가치를 제가 봤을 때 판단을 못하는 거잖아요. 네, 너무 행복회로만 돌리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 가치를 아느냐 모르느냐 나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네. 그래서 폐차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가격을 우리가 계속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네, 네. 폐차를 하면 할수록 네. 더 정확하게 조금 해보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요즘에 보면 2등을 했지만 네네. 1등이랑 막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차이 네네. 났던 적도 있어요. 저거는 전세가보다도 훨씬 비싼데. 네. 그런 물건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들 보면 조금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낙찰보다는. 네. 맞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네. 투자들을 지금도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뭐 아파트 투자라든가 그런 것도 관심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빌라를 지금 낙찰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게 있나요? 네, 그 당시에는 제가 처음에 2천에 아파트를 받고 그 다음에 좀 욕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뭔가 큰 돈을 한번 벌어보고 싶다 한 번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아파트 경매로 갭 투자를 좀 알아보고 했는데 그때도 좀 욕심을 부려서 그런지 좀 더 싸게 받고 싶어서 그래서 한 몇 억 되는 것도 100만 원 차이로 폐차한 적도 있고 네, 근데 그런 폐차들이 있다 보니까 또 뭔가 제 운의 흐름이 아직 경매랑 안 맞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사업들을 좀 둘러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좀 현금 흐름이 나오는 좋은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 갭 투자를 하게 되면은 최소 돈이 몇 천만 원 이상 2년 정도 묶이게 되는데 차라리 빌라 같은 거 이거 몇 채 받으면은 돈도 묶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매월 현금 흐름이 계속 나오고 근데 아파트 갭 투자는 2년 정도 돈이 묶이면서 돈도 그 나중에 2년 뒤에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돈이라 그게 또 불확실하기도 하고 그 2년 동안 그 몇 천만 원에다가 그 기회비용이라는 게 좀 많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추구하는 사업이나 투자는 이 방향이 아니구나 현금 흐름으로 가는 게 좋구나 나는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이 만족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꼭 빌라가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빌라 투자랑 맞기 때문에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왜냐면 그렇게 큰 리스크를 안 줘도 되잖아요. 네. 크게 먹지는 못해요. 근데 먹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우리가 크게 한 방을 안 먹자는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적은 비용으로 투자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재건축이 돼서 3월에 잔금을 치르는 아파트가 있어요. 네네. 예, 수도권에.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그쪽 커뮤니티 공간도 엄청나게 잘 돼 있고 지하철역 바로 한 1분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생각지 못하게 한 방이 터진 거죠. 네네.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는 맞더라고요. 네. 근데 선생님도 그걸 좀 느끼셨나 봐요. 네.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는 빌라 월세 투자만 하고 싶다는 아니죠. 네네. 네.
그러면 선생님이 원하는 투자는 어떤 건가요? 저는 일단 무조건 영순위로 월 현금 흐름이 나오는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매를 이게 배우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써먹을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지금 신혼집 같은 경우도 경매로 알아보고 있고, 또 경매를 알게 되니까 또 집을 살 때 청약을 아예 쳐다를 안 보게 되더라고요.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쵸. 네. 그러고 또 제가 고시원을 했었어가지고 네. 한번 숙박업 쪽으로 다른 것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고시원 같은 경우는 제가 임차로 들어가서 해가지고 네. 들어가서 인테리어나 그런 거를 제 돈을 들여가지고 하니까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모텔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내가 한번 사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경매를 배우고 나니까 경매로도 모텔을 또 살 수 있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경매를 참 배우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요즘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선생님은 저한테 경매를 배우셨잖아요. 네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파트도 지금 경매로 도전하시고, 네. 그다음에 모텔도 지금 도전하시잖아요. 네네. 일단 저도 선생님한테 배울 때 빌라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경매라는 게 다 비슷하더라고요. 완전 그 막 유치권 있고 저희가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물건만 아니면은 다 원리는 똑같아가지고 그쵸. 네, 거기에서 제가 조금씩만 선생님한테 5를 배웠으면은 거기서 내가 조금 공부하면은 거기서 6, 7, 8까지는 갈 수 있더라고요. 그 이상은 고수들의 영역인 것 같고, 그래서 뭐 권리 분석하는 거는 다 비슷하니까 네, 그래서 저도 경매로 뭐를 할 수 있을까 하고 그냥 호기심으로 처음에는 막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여쭤보면은 그게 맞을 때도 있었고, 그래서 아, 경매로도 빌라 투자 말고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배워가지고 네, 그래서 이것저것 뭐 아파트나 모텔이나 이것저것 많이 좀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매라는 기본 가닥은 똑같잖아요. 네네. 네, 모텔이 됐든 뭐가 됐든 당연히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럼 첫 번째 지금 아파트 받으신 거는 네. 혹시 민원 같은 게 있나요? 한번 거기 그 결로 때문에 그 곰팡이가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번 갔다 왔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어떻게 수리를 해주셨나요? 네, 그 제가 업체를 불러가지고 너무 멀어가지고 맡기려고 했는데 너무 좀 비싸게 부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가서 네, 결로 방지 페인트 붙이고 벽지까지 하고 그 다음에 너무 그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이번 달 월세 좀 덜 받을 테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방법 알려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월세가 밀린다든가 뭐 그런 건 없으시죠? 네,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고시원을 매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권리금을 좀 저는 꽤 세게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권리금을 2배 이상 수익화 하셨죠? 네네. 고시원 투자했을 때랑 지금 빌라나 아파트 경매로 받아서 월세를 투자했을 때랑 네. 혹시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선생님의 생각은 어때요? 고시원 월세를 받을 때 만약에 좀 힘듦이 10이라고 표현한다면은 빌라는 0.5? 1?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이런 거네요. 고시원 같은 경우는 같은 월세를 받지만 네. 고통이 10이고 네. 아파트나 빌라 월세를 받는 거는 0.5 정도 된다. 네네, 맞습니다. 그럼 고시원의 수익률이 높지만 네.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죠. 아, 네. 진짜 너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고요. 처음에 그 세팅하기 전까지는 하루 종일 두통을 달고 살고 그 뒷골이 맨날 그 딱딱했습니다. 여기. 이쪽 머리 뒤통수 쪽이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저도 뭐 고시원 하면은 뭐 수익률 좋고 돈 많이 번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세상에는 돈 쉽게 버는 거는 없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쉬우면 그만큼 저는 리스크가 있다고는 생각은 해요. 네네. 네. 세상에 저도 쉬운 건 없다고 생각해요. 돈 버는 거에 대해서는. 네, 왜냐면 쉬운 게 있었으면 다 그쪽으로 몰렸거나 그건 없어져 있는 상태, 우리가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뭐 고시원 같은 경우는 운영하면서 수시로 전화가 오잖아요. 네, 처음에는 진짜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네, 그 처음에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고시원 팔고 나서 여자친구가 저한테 딱 한 말이 있는데 밥을 먹을 때였어요. 그때 여자친구가 오빠랑 그 이렇게 대화하면서 밥 먹은 게 엄청 오랜만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고시원을 파니까. 네, 항상 진짜 어딜 가도 전화를 계속 받았었고요. 계속 핸드폰을 계속 손에 들고 다녔어야 됐었던 것 같아요. 뭐 한 일에 집중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파트 지금 월세 받는 거는 스트레스가 없네요. 그 수리 한 건 빼고는. 네네. 그리고 고시원하면서 너무 정신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솔직히 저희 세입자가 월세를 안 냈으면 저는 몰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통장 내역을 나중에 좀 시간이 날 때 봤는데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월세 투자가 제일 마음 편하구나 라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같은 월세여도 고시원의 월세보다는 그럼 네. 경매로 낙찰받아서 세팅해 놓은 그 월세 수익이 선생님은 훨씬 더 편하게 받는 거네요. 네네.